어르신, 혹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꿀 한 숟가락 드셨나요? 아니면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타서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꿀은 몸에 좋다, 특히 콩팥에 좋은 음식이다라고 믿고 매일같이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꿀 한 숟가락, 정말 콩팥을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조용히 부담을 주고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시간과 먹는 방법 때문에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꿀을 먹고 나서 밤에 더 자주 화장실을 가고 아침에 더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그 원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이 습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연식이면 괜찮다. 꿀은 설탕이 아니니까 많이 먹어도 문제없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믿고 꾸준히 드시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꿀은 분명 자연에서 온 식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얼마든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꿀을 드시거나 공복에 달게 타서 드시는 경우 몸은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바로 아프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피로감, 야간요, 몸의 무거움 같은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중년분들 사이에서 꿀은 거의 필수 건강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숟가락, 목이 건조하면 한 잔, 잠들기 전에도 따뜻하게 한 잔,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별 의심 없이 매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몸 상태와는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꿀을 드신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꿀 먹고 잠이 잘 온다더라, 꿀이 콩팥에 좋은 음식이다라는 말만 듣고 따라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더 위험한 건 초반에는 특별한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된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유 없이 몸이 무거운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작은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꿀을 무조건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꿀을 무조건 좋다고 과하게 드시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신장내과에서는 어떤 음식이 콩팥에 도움이 되는지를 볼 때 단순히 성분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 들어가는 시간, 양, 함께 먹는 식단,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몸 상태까지 모두 함께 봅니다. 같은 꿀 한 숟가락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균형이 예전과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꿀이 좋다, 나쁘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몸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같은 꿀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드시고 있는 꿀 섭취 습관을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신다.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은 마르는데 몸은 개운하지 않다. 셋째, 발목이나 종아리가 묘하게 무겁거나 붓는 느낌이 있다. 넷째, 단 것을 먹고 나면 졸리거나 더 피곤해진다. 다섯째, 아침에 얼굴이 약간 부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여섯째, 밤이 되면 유난히 갈증이 심해진다. 일곱째, 소변색이 어떤 날은 진하고
어떤 날은 지나치게 막다. 여덟째,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쉽게 지친다. 아홉째, 혈압이나 혈당이 예전보다 불안정해졌다.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넘기고 오히려 몸에 좋다는 이유로 꿀을 계속 드십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방식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꿀을 먹은 날 밤에 더 자주 깨는지입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콩팥은 절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특히 꿀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양으로 계속 드시는 경우 몸은 서서히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밤에 단 것을 드시고 물까지 함께 드시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야간요, 잦은 각성, 아침 피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밤에 한 번, 두 번씩 깨기 시작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조용히 바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꿀 한 숟가락이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콩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의 물과 균형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정리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밤늦게 꿀을 드시거나 공복에 달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갑자기 들어온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쉬어야 할 시간인데도 말이죠. 그러면 갈증이 생기고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결국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꿀을 드신 후에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느끼시는데 이것도 몸이 균형을 맞추려고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꿀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꼭 바로잡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꿀은 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도 아닙니다. 꿀은 어디까지나 음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꿀은 콩팥에 좋은 음식이다라는 말만 듣고 마치 치료제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많이 꾸준히 드시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꿀은 달콤한 에너지원입니다. 적당히 상황에 맞게 드시면 몸에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 그 순간부터는 도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꿀이 좋은지 나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서 이 꿀이 맞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뀌어도 같은 습관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제대로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진짜 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꿀을 올바르게 먹었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과장된 효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단 음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과자나 달콤한 음료를 찾으시는데 이 대신 소량의 꿀을 활용하면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꿀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대체 선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시간에 소량을 드시면 몸이 과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에 몸이 활동 중일 때 드시면 에너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이 편하다,
덜 처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습관과 함께 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식사 시간, 수분 섭취, 수면 리듬이 안정된 상태에서 꿀을 소량 활용하면 몸 전체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조건이 맞을 때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만약 지금 방식대로 계속 드신다면 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3가지 실수 때문에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첫 번째, 잠들기 직전에 꿀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꿀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말을 믿고 밤마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밤중에 깨는 현상, 야간요입니다. 두 번째, 너무 달게,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이면 충분한데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2숟가락, 3숟가락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양이 늘어날수록 몸의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꿀을 건강보장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녁은 짜게 드시고 늦게까지 드시고 운동은 부족한데 그래도 꿀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 하나보다 잘못된 습관 여러 개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셔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꿀을 보조 음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꿀 하나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수면, 물 섭취가 먼저입니다. 그 위에 꿀이 더해지는 것이지 꿀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 정도,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괜찮다. 이 느낌이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세 번째, 내 몸 반응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꿀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비교해 보세요. 밤에 덜 깨는지, 아침이 더 가벼운지, 몸이 덜 피곤한지 직접 느껴보셔야 합니다. 몸은 항상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한 가지, 지금 몸이 불편한 상태라면 무조건 줄이거나 잠시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억지로 계속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첫 번째, 양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작은 숟가락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조금 아쉬운 정도입니다. 두 번째, 먹는 방법입니다. 꿀은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맛도 변하고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진하게 타지 마세요. 은은하게 단맛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먹는 타이밍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후 또는 오전 중간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들어온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피하셔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 시간에 꿀을 드시면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꿀을 물 대신 드시면 안 됩니다. 꿀은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이 기준만 지키셔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꿀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낮 시간대, 특히 오전이나 점심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고 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늦은 시간, 특히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꿀을 드시고 물까지 함께 드시면 몸은 다시 깨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밤에 자주 깨는 현상, 화장실을 가는 횟수 증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잠이 얕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 원인이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특히 잠들기 전의 선택이 밤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꿀은 낮에 몸이 깨어 있을 때, 밤에는 몸을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어르신이셨는데 매일 밤 꿀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 콩팥에 좋은 음식이다, 잠도 잘 온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목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믿게 되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게 되었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한 번 깨던 것이 2번, 3번으로 늘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은 마르는데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전혀 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을 하나씩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금 늦고 간도 약간 짠 편이었고 그 위에 잠들기 직전에 꿀을 타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꿀을 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낮으로 바꾸고 양을 줄이셨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아침 피로감도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습관 하나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은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간과 양입니다. 꿀은 낮에 소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지금 몸에 이상 신호가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야간요, 아침 피로, 몸의 무거움 이런 신호가 있다면 지금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꿀 하나로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식사, 수면,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꿀은 그 위에 더해지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몸은 항상 답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내 건강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 마음, 오늘부터 작은 행동으로 바꿔보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꿀을 매일 드시고 있다면 1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꿀 먹는 방법을 바꾸고 싶다면 시작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서 매일 밤 꿀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년의 건강, 콩팥을 지키는 진짜 방법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꾸시면 늦지 않습니다.